반갑습니다. 건축설비 기사 필기 출제 기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설비 기사를 응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이 건축설비가 뭐냐 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본 강의를 또는 본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대로 건축에 대한 설비다. 건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빌딩이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건축 설비 과목을 살펴보면은 제1과목 건축 일반, 제2과목 위생설비, 제3과목 공기조화, 제4과목 전기설비, 제5과목 건축설비 관계 법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전에 이런 어떤 필기 시험을 관리공단에서 검정공단에서 이 필기 시험 출제를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 하면은 우선 건축설비 기사를 취득하고 나면 해야 될 임무 또는 직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전기 및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건축설비 기사의 어떤 직무 내용이죠. 사실은 조금 실제 현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이것은 당연히 건축설비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것들은 실제 전공 분야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실제 실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건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고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상 건물은 지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도 있다. 뭐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보면 다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도심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흙막이 공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막이 공사를 한 상태에서 지하층을 시공하게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렇게 말뚝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기초말뚝.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집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집안. 집안에 탑하기를 해서 말뚝을 박는다든가 해서 지하층 공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토목공사죠. 토목공사. 토목공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시공이 됩니다. 건축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골조공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들어가고 거푸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건축구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 대신에 철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철골, 뭐 H빔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공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시공을 하든 고층 건물을 하든 호텔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학교를 건설하든 이러한 어떤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계획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시공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겨울에 찬 기운이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기운이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축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과 관계되어 있는 것, 빛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그다음 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열과 빛과 음의 환경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순수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시공하다 보면은 이 건물의 주 목적은 뭡니까? 사무실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도서관이 되었던, 병원이 되었던 그 건물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죠. 살거나 활동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층이 있겠죠.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하에는 저수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가 있죠.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층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 속에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게 되죠. 화장실이라든가 소변기라든가 대변기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뭐 목욕시설. 그래서 지하에는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저수조 시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배관을 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급수시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급수시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화장실 변기라든가 소변기라든가 샤워기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생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생설비. 위생설비 중에서는 이제 급수시설, 급수배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있는 각종 펌프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급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물을 사용을 합니다. 물을 사용을 하고 나면은 배수를 해야 되겠죠. 물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 개통, 배수 시설이 들어가고, 급수에는 냉수도 가지만 온수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급탕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급탕 시설은 결국 뭡니까? 온수, 뜨거운 물. 그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들은 오수죠. 그래서 오수. 그리고 배수 시설은 어떻습니까? 배수 배관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배제하기 위해서 통기설비도 합니다. 통기설비. 그래서 배수 시설에는 통기설비가 따라 붙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위생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2과목이죠. 제2과목. 그럼 제3과목은 뭡니까? 자,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방시설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시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냉난방시설, 쉽게 하면 공기조화. 뭐 냉난방시설뿐만 아니고, 뭐 공기를 청정하게 만든다든가, 뭐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공기조화기, 공기조화시설, 공조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3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는 전기가 꼭 필요하죠. 각종 전기시설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공급받는 거, 수전설비, 변전설비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이런 펌프를 가동시킨다든가 이런 전동기 관련 이야기들. 그래서 제4과목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 그 다음에 건축구조물은 뭡니까? 법에 따라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설비 관련 법규가 있죠.
자, 법규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 설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건축법이죠. 건축법, 건축법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방 관련 법이 들어갑니다. 소방법. 그다음에 녹색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관련 각종 법규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건축 설비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설비라든가 이 법규에 보면은 소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법에는 소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위로 배관을 해서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로 가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소화설비죠. 소방법에 따라 있는 소방과 관련된 각종 설비들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가 따라갑니다. 소방설비. 사실은 급수설비가 되었던 소방설비가 되었던 같은 시설이죠. 펌프를 설치하고 배관을 하고, 단지 이 끝에 용도가 소화전에다가 연결한다든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했을 경우에는 소방배관이 되는 거고, 위생설비를 위한 배관은 위생배관, 급수설비가 되는 거죠. 시공하는 방법이나 원리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구조물인데 법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도 들어가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건축 구조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공 행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하 터파기 할 때 들어가는 각종 토목공사, 이것은 현장에서 토목 관련 시공 담당자하고 토목 관련 감리가 있습니다. 토목 감리가 하게 되고, 이 골조공사는 뭡니까? 건축 시공 담당이 있고 건축 감리가 공사를 감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는 뭡니까? 전기도 전기 담당이 있고 전기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 설비 속에 약전 설비라 그래가지고 강전 말고 통신 설비들이 있습니다. 인터폰,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터넷, 그 다음에 필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도의 어떤 담당이 있어요. 전기직이 하거나 아니면 통신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통신을 시공하는 시공 담당이 있고, 통신을 관리 감독하는 통신 감리가 있습니다. CCTV 이런 것도 통신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부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만은, 자, 건축 설비 기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 설비 기사 시험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는 뭡니까? 전기 기사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설비직들은 공기 조화기 하고 위생 설비 이걸 주로 하고요. 그다음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건축 설비 담당이 하기도 하고 전기 쪽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각 담당들이 다 다릅니다. 전공 분야도 다르고. 자, 그래서 소방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소방 설비가 문제가 나오고 건축 법규가 문제가 나옵니다. 건축 기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건축기사, 공조냉동, 건축설비, 소방기사 이런 파트들은 어떻습니까? 이 출제된 문제들이 거의 한 30-40%는 공통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하고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 과목하고는 조금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출제 의도가 비록 건축 설비이지만은 건축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출제 과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건축 일반, 위생 설비, 그 다음에 공기 조화, 전기 설비, 관계 법규 이렇게 5과목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건축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건축 기사에서는 당연히 이 건축 일반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위생설비라든가 공기조화, 전기설비, 건축설비, 관계 법규. 자, 그래서 건축설비 과목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총 망라해가지고 집약되어가지고 이 건축기사 시험에 건축설비 파트가 나온다. 그 다음에 건축기사에서는 이 건축 일반에서 좀 세분화 시킵니다. 뭐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건축기사하고 건축설비하고 공통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소방설비 보겠습니다. 소방설비 기사에서도 기계가 있고 전기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소방은 당연히 전기가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도 당연히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계소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위생설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소방설비에 똑같은 펌프이고 배관이지만은 소방용으로 쓰면 소방설비가 되는 거고 건축용으로 쓰면은 위생설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관계법규는 다 공통입니다. 소방에서도 건축법이 나오고요. 건축기사에서는 당연히 건축법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에서는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공조라든가 이런 거 공조냉동 이런 관련 기사도 있죠. 당연히 이 공조냉동에서는 공기조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기사 과목들은 공통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설비 기사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죠. 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사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기사시험입니다. 시중에 건축설비 기사 관련 그 문제집 교재를 출판사별로 한 3군데 정도 사가지고 그 기출문제라든가 연습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기사시험이죠. 그래서 독학을 할 수 있다. 전제조건 독학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독학하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면은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 학원에는 어떻습니까? 강사가 있습니다. 뭐 교수 아닙니다. 강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교수 입장은 아니고 강사 입장입니다. 학원에는 강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독학을 할 수 있다. 독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교재를 구입해서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과 강사를 찾는다. 여러분들 너무 학원하고 강사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스스로 공부하되 도저히 안 되는 부분만 학원이나 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학원이나 강사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선택.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강사와 학원의 만남은 엄청 중요하죠. 자, 여기서 강사와 학원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강사나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뭐 다 믿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중요하지만은 너무 믿으셔도 안 돼요. 자, 이런 과목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학원이나 강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사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 강사의 전공이 무엇이냐? 자, 그분이 공기조화, 그 다음에 위생설비, 이건 뭡니까? 기계공학이죠, 기계공학. 요즘은 건축설비학과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공기조화라든가 위생설비에 조금 강할 거고, 그럼 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전기를 전공하신 분. 그 다음에 건축을 전공하신 분, 또는 뭐 토목을 전공하신 분. 그래서 이 강사들도 이 본인의 전공이 다 다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수험생들도 각각의 전공이 다 다르죠. 건축설비학과만 나오신 분들이 건축설비를 응시를 한다. 그것은 아니죠.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도 건축설비 응시할 수 있는 거고,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도 건축설비를 응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험생들도 이 전공이 다 다르다 는 이야기죠. 전공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전제를 깔겠습니다. 수험생들도 전공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다른 전공의 강사, 각각 다른 전공의 수험생들이 만나서 강의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하는 시험이 건축설비 기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 강의라든가 처음 입문하실 때 여기저기 학원에서 홍보하는 각종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학원을 강의를 들을 거냐, 저 학원을 강의를 들을 거냐, 저 강사한테 강의를 들을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첫 번째, 빨리 합격하고 싶다. 빨리 합격하고 싶다. 요거 여러분들 원하죠. 그래서 단기 합격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공부가 어려우니까 공부하지 않고 쉽게 합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죠. 학원에 원하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 이거 잠깐 끄고 해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을 수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생각을 하겠죠. 또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은 또는 강의하는 나는 여러분들을 단기에 합격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 별로 안 해도 쉽게 합격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합격시켜 주겠다.
자, 그러면은 단기에 쉽게 합격시켜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 학원은 경량 분석을 잘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잘 해가지고 요거만 하면은 나만 따라오면은 우리 학원만 따라오면은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원이 최강이다, 최고다. 뭐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강의하는 내가 최고 잘한다. 우리 학원에 누구누구 강사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대한민국의 최고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강의만 잘 듣고 따라오면 합격이 가능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학원에 등록을 해서 돈을 낼 때는 이걸 원하는 거죠. 학생들은. 그 학원은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에서는. 10군데의 학원이 있으면 10군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 따라오면 합격시켜 주겠다. 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분석한 이 경향에 따라 가지고 예상을 했더니만은 자, 이번 시험에 몇 해 시험에 몇 년도 몇 번째 시험에 우리 학원에서 80%를 적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대부분의 강의, 특히 이론 강의는요. 그 속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다 나옵니다. 한 90% 이상 거기서 문제가 나와야 사실은. 자, 그러면은 80%가 아니고 99% 적중해야 되죠. 강의 다 해줬으니까. 강의 다 해줬으니까 당신들은 99% 쓸 수 있다. 80%가 아니죠. 99% 적중을 한 거죠, 사실은. 자, 그렇지만은 강사가 이야기해 줬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적중을 몇 퍼센트 해서 합격시켰다. 합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60점을 통과한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습니까? 시험 친다고 다 60점 통과하는 거 아니죠. 자, A라는 학원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 60점 통과하는 거 아니죠.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인기관에서 출제를 해서 시험을 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경향을 분석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지나간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중요한 파트가 어디에 있더라.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곳이 어느 파트이더라. 어느 분야이더라. 요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거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다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감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들이 독학할 수 있으니까 독학하시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되면은 강사나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파트가 한 60% 넘고요. 학원 등에서는 약 한 40% 정도의 어떤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고 경량 분석해서 우리가 80% 이상 적중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너무 그런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노파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지 학원에서 여러분들 합격시켜 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러한 건축설비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이러한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주는 사람 아닙니다. 강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40% 정도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책임 못 집니다.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저는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객관식 문제이지만 열심히 제대로 문제 답안을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받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기사시험이지 강사가 요 문제만 공부하면 60점을 넘습니다 해서 그것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운전면허 시험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사시험은 운전면허 시험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요,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님들한테 동일한 문제 가능하면 출제하지 말아달라. 계속해서 신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를테면은 다음에서 일반 주택에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 해서 1. 자, 거실 2.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방 3.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어, 출입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4번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그럼 정답은 엘리베이터는 일반 주택에는 없죠. 아파트 등에는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일반 주택에서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 또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1. 출입문 2. 거실 3.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 4. 그 다음에 빠진 거 주방이죠. 정답은 뭡니까? 3번 에스컬레이터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유사한 문제. 똑같이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했던 출제 방법입니다. 동일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출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어야 되지 너무 그런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일반, 위생 설비, 공기 조화, 전기 설비, 법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주력 과목인 위생 설비, 공기 조화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80점 이상 득점을 하고 전기 설비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이것은 한 60점 정도 받아주고 건축 일반은 좀 어려우니까 40점에서 한 45점 정도 가락을 면하는 수준으로 받아주고 관계법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한 50점 정도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최소 40점이라고 생각하고 40점에서 80점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80점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60점 또 50점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해보면은 200, 310점이 되네요. 5과목 있고 5로 나누면은 60점 이상 해서 합격을 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강사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6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주력 과목. 자, 제가 서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의하시는 분 전공이 다 다르고 공부하시는 분들 전공도 다 다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공이 이거였을 겁니다. 기계공학 출신, 위생설비라든가 공기조화라든가 이런 분들. 그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어렵죠. 강사 자체가 건축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건축 전공이 아니니까. 자, 저는 실토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출신인데, 좀 학교 이름 밝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출신인데, 저는 농대 출신입니다. 농대에 가면은 농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공학이죠. 이 농공학에서 주로 공부하는 과목들이 건축, 토목, 기계, 이 세 가지 과목을 다 공부를 합니다. 저는 기계 관련 교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목을 주로 하고 건축 현장에서 감리를 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건축 현장에서 아파트 또는 건물 현장에서 감리 생활을 지금 한 18년 정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공을 했고요. 지금은 공사 감리를 한 18년 정도 했고, 지금도 실제로 현장에서 감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실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왜 강의를 하느냐? 이 강의가 재밌고 또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주 직업을 강의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이 부분 어느 정도 알고, 특히 감리를 하면요, 이 건축법은 거의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됩니다. 감리는 법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법규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감리하는 게 감리직인데, 자, 그래서 이 위생설비는 뭡니까? 주로 유체역학에 해당이 되죠. 유체역학, 베르누이 정리라든가 뭐 이런 거, 연소거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 배관 설계, 배관 계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유속 계산, 이런 유체역학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과목을 40점 맞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과목을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맞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건축 일반, 세상 사람들이 건축 설비 기사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한 이 건축 일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 학원에 강좌를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학원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강좌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강좌 수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작은 강의 수로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강좌 수가 많으면 안 듣는데요. 학원에서 수익이 안 올라온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빨리 합격하고 싶고 단기에 합격하고 싶으니까 약간 뭐 원래 강의해야 될 내용이 이만큼 많다면
한 요 정도만 해가지고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딱 합격시켜주는 학원이 없느냐, 딱 합격시켜주는 강사가 없느냐, 이거 찾는 거죠. 그리고 찾으니까 학원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합격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강좌 수가 너무 많으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강좌 수를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 작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줄인단 말입니까? 강좌 수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의해야 될 내용을 빠뜨리고 듬성듬성 강의를 하는 거죠. 듬성듬성 강의를 해가지고 강좌 수를 줄여서 이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 강의를 화장시키는 거죠. 데코레이션 시키는 겁니다. 강의는 듬성듬성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을 우리는 콘텐츠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 그 영상을. 이 콘텐츠는 대충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학원을 따르면 합격시켜 주겠다. 우리 학원에 철저한 경영 분석을 해서 엑기스 문제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던져주겠다. 우리 학원 말만 들으면 충분히 합격을 한다. 우리 학원에서는 건축 일반화 45점 맞게 하고, 요것은 80점 맞게 하고, 요것은 80점 받게 하고, 요것은 50점 받게 하고, 요건 70점, 요거는 50점 받게 이렇게 해드리겠다. 어려운 것은 조금 적게 받아도 되니까 쉬운 부분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엑기스 강의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자유죠. 선택은 1박 2일에 나오는 것처럼 복, 불,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과 강사 선택은 복, 불, 복이죠. 운 좋으면 쉽게 합격하는 거고, 운 나쁘면 좀 그런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합격하면 되는 건데, 뭐 어느 학원을 믿든 어느 강사를 믿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어느 과목은 45점, 어느 과목은 80점,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과목을 60점 이상 받겠다는 각오하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영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합격시켜 주겠다는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면 찾아서라도 공부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할 자신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겠다, 이런 큰 소리는 절대로 저는 치지 않겠습니다. 합격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합격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 건축설비 기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중요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 출제의 기준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 계속하기로 하죠.